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폴란드는 대량의 한국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1년 정도 걸리는 무기 제작이 계약 이후 3개월 만에 출고가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소식은 일본에도 전해졌고 또다시 일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4년 무기 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이에 무기와 관련 기술 수출을 허용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새롭게 의결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2014년 이후로 본격적인 무기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무기 수출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의 대규모 무기 수출은 일본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우크라이나 선한 전쟁의 그늘에서 풍매한 한국 무기, 일본의 군수산업 완패는 누구 때문인가? 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이런 류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역시나 최근 한국이 올린 무기 실적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기업, 정부, 학계가 하나가 돼서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탑세이즈로 계약을 따내고 상대국에 맞춘 유연한 사양 변경에도 응한다. 한편 일본은 호주의 잠수함 수출, 인도의 비행정 수출 등 얘기가 나오다 사라졌다. 일본은 2020년 정부 주도하에 무기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4개국을 그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우선 자국과의 방위 교류가 활발하고 군과 경찰의 장비 보강에 관심이 많은 베트남 등을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수출 대상 장비는 주로 수송기와 레이더 등 비공격용 장비고 실제로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2020년 일본은 필리핀에 방공 레이더 한 건을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무기 수출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기사에서는 한 방위산업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미츠비시 중공업의 전차용 엔진 매각을 거절했고 대신 한국제를 도입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위기감을 느끼며 앞으로는 정부 주도로 무기 수출에 관여할 방침입니다. K-팝의 반도체,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메이드 인 재팬은 뒤처지고 있다. 기술면에서 뒤떨어진다는 것보다 군사기술이나 산업에 반사적으로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여론이나 정책 탓이 크다. 이런 일본이 또다시 놀라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습니다. 벌써 출하? 폴란드에 수출하는 한국 전차와 자주포 계약 이후 단 3개월로 어떻게 가능? 한국 무기의 폴란드 수출 계약 이후 3개월 만에 제품이 출하된 것이 화제가 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기사화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무기 수출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있고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또다시 놀라움을 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월 19일 현대로템이 만든 K2 전차와 하나디펜스가 제작한 K9 자주포 출고식이 경상남도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8월 우리 방위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주문한 제품이 완성된 것입니다. 계약에 따라 현대로템은 K2 전차 180대, 하나디펜스는 K9 자주포 212문을 폴란드군에 공급하기로 했고 최근 출고된 건 초도 물량입니다. 여기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수출 계약 이후 첫 번째 출고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지난 실행 계약이 체결된 것이 8월, 7월 수출 기본 계약 직후 생산에 돌입했다고 해도 3개월 만에 제품이 나온 것입니다.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통상 1년 안팎입니다. 그리고 무기 생산은 연간 국방 예산과 국방 계획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재고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폴란드 수출분은 3개월 만에 제품이 생산된 것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고 폴란드 측은 무기 계약을 하면서 긴급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한국 육군부대에 배치될 예정이었던 무기를 수출용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무기는 새로 제작한 제품과 정비창에 들어갔다 나온 새것 같은 중고로 구분됩니다.
언론에 보도된 현대로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K2 전차의 경우 원래 우리 육군에 납품할 예정이었던 새 제품으로 밝혀졌고, K9 자주포는 육군 하나디펜스의 정비창 정비를 거친 올수리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이 사용할 물량까지 수출을 위해 보내는 것에 전력 공백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커다란 기회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구입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는 25조 원 규모이고, 최근 하나디펜스의 다연장 로켓 천무도 60억 달러, 하나 약 8조 5천억 원어치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디펜스가 만드는 미래형 보병 전투 장갑차인 레드백 도입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레드백의 한 대당 가격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손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우선은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수출 방식이 굉장히 유연하고 현명하다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마지막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스피드 출하와 그와 관련된 여러 조건을 보고 있으면 한국 방위산업은 그 점에서 매우 충실하며 상대국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임기응변을 겸비하고 있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자국군에 납품하는 것보다 해외 주문을 우선한다. 일본과 같이 미국의 동맹이고 타이밍도 궁합도 좋았을지도 모른다. 일본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는 하지만 지금 일본에 같은 발주가 있었다면 받을 수 있을지 어떨지, 이것은 무기 수출이라고 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중요함을 제외하고도 어렵지 않을까 싶다. 무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국내 방위 산업의 유지를 생각하더라도 어떤 길은 마련해 두었으면 한다. 수주해서 좋겠다. 일본도 수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만 과연 일본의 무기 수출이 마냥 기뻐할 일일까요? 예를 들어 전차. 지금은 수작업 수준의 속도로 겨우 만들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수주받아 단숨에 월 생산 20대 정도가 돼도 대응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 라인을 유지하려면 나름의 돈과 안정적인 수주가 필요한데 다행히 한국은 자국용 생산 라인이 살아있어서 자국용을 수출로 돌린 것 같습니다. 아직 전차의 수요가 있던 시절 미, 영, 프랑스 같은 곳에서 무기 생산 회사가 독자적인 설계의 전차와 구식 전차의 현대형 개수키트 등을 중동 일대에 활발히 판매하고 있었지만 거의 팔리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팔리지 않으면 라인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은 전차 생산 라인을 멈췄고 M1도 레오2도 신규 생산은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전차와 자주포가 팔린 것도 세계에서 생산하는 것이 한국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무기 수출 3원칙이 있기 때문에 좀처럼 수출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원래 육군 무기를 나름대로 개발하지 않으면 육지로 이어지는 이웃과 현재 휴전 중이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한국의 경우 동력 부분은 자국 개발이 안 돼서 아직 라이센스 생산되고 있지만 순차적으로 자국 개발 생산될 것 같습니다. 성능은 솔직히 스마트폰, 자동차와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목적지까지의 이동과 목표에 탄을 맞출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 당연한 작동이 고장도 없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독일, 미국과 비교해 그 근처라도 된다면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격으로 개도국에 팔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일본의 전차발 생산 체제가 한국의 발밑에도 못 미치는 사류 이하인 것처럼 말하는 기사네요.